안녕하십니까. 스마트 픽 센터 이동근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서 투자 하이패스를 진행합니다. 오늘 이제 2023년의 마지막 투자 하이패스인데요.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을 맞이해서 올해 시장과 또 이제 내년 증시에 대한 얘기들, 거창하게 말하면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떠나서 시장에 대한 생각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올해 증시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올해 증시가 정말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비율을 따져보자면 올해 증시를 힘들게 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 지수만 놓고 보면요, 올해 시장 아마 여러분들 돌이켜 보시면은 1월에 비해서 지금 지수의 레벨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뭔가 좀 이제 생각을 할 때 최근 것들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증시 8월 이후의 증시를 보면은 상당히 시장이 좀 어려웠어요. 8월 초에 이제 올해 연고점이 나왔고 2660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코스피가 계속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거의 연저점 수준까지 밀리면서 상당히 좀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증시가 이제 11월 정도부터 다시 좀 이제 회복을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조금 더 강하게 인식이 돼 있어서 시장이 어려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사실은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연초 대비해서 반등하면서 지금 이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코스닥 지수가 작년에 34%가 빠졌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쨌든 간에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하락폭이 한 3분의 2 수준 되돌림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지금 조금 더 지수는 이제 반등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러한 반등이 과연 시장이 바라는 그런 이제 반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는 시장은 반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서서히 뭔가 또 내년에 대해서 희망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상당히 지금 시장의 환경이 호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높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 이렇게 이제 올해 반등을 주도했던 업종을 꼽자면은, 저는 이제 반도체 업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업황이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그런 시그널들과 함께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연 후반으로 가면서 좀 힘을 잃긴 했지만은, 사실 한 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2차전지 업종의 어떤 강세는 올해 시장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부 종목이 오버슈팅,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평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겹치면서 결국 결과가 어쨌든 간에 시장의 상승에는 크게 작용을 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오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인터넷 같은 업종들은 하락세를 보였어요. 사실 이제 올해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을 꼽자면은, 저는 개인의 순매수 규모가 감소했다라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연중에 2차전지라든가 이런 쪽으로의 쏠림이 나타나면서 그때는 이제 개인들의 파워가 상당히 강했지만은, 사실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의 순매수 규모를 짙게 보면은 2조 3천억 정도입니다. 2020년에 63조 원, 2021년에 76조 원, 그리고 작년에도 25조 원의 개인 순매수가 나타났는데, 올해와 비교하면은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순매수 전환하면서 수급에서의 어떤 변화가 좀 나타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 장세 국면에서 개인 중심의 신규 자금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사실은 이때는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샀던 그런 시기였죠. 근데 시장의 조정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이제 유동성의 이탈이 좀 나타났고, 수급 환경의 변화가 나타났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 쪽으로 이제 이관이 됐고, 반면에 개인들은 여기서 이제 2차전지 쪽으로 어떤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올해의 어떤 시장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하게 나타났던 부분들이 단타 매매가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올해 이제 어떤 예를 들면 2차전지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단타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면서 올해 어떤 시장에서의 중요한 특징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뭐 12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고 좀 있으면은 뭐 이제 그 연말인데 내년 시장에 대한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뭐 이런 부분들은 11월 달부터 시장에서는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가장 그 중요했고 또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12월 FOMC였어요. 사실 12월 FOMC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비둘기파적인 그런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오면서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환호를 했죠. 사실 그동안은 금리 인하 기대를 조금 이제 그 제어하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좀 이제 이 부분을 틀어막는데 집중을 했던 연준이 시장이 기대했던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를 시사했고요. 여기에다가 내년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시화되고 있고요. 또 경제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경제는 튼튼하다.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또 확대시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그러한 어떤 모양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 2024년 GDP 성장률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미국 경기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이 지금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고 또 이제 물가도 하향 안정되는 이런 흐름들이 확인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견조한 경기 상황 속에서 물가 안정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어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점도표상에서의 어떤 금리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금리 인하의 현실화가 시장의 기대를 지금 굉장히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이 지금 7주 연속 상승을 보였거든요. 2017년 이후에 최초고요. 1964년부터 지금까지의 통계를 보면은 7주 연속 S&P 500이 상승했던 경우가 지금까지 한 20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50년 이상의 통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어떤 랠리가 상당히 장기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배경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내년 시장의 뭐 상승을 조금 더 장밋빛 전망을 기대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이제 이익의 증가세죠. 뭐 외국계 IBD라든가 이런 그 대다수의 또 우리나라 증권사라든가 시장에 대한 그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근거로 뭐 기업 이익의 그 증가를 꼽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업황 개선이 나타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이런 IT 쪽에서의 어떤 이익의 증가가 시장 전체의 어떤 그 이익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또 경계에 대한 시각도 있죠. 너무 지금 지나치게 그 이익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뭐 경계 시각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확실히 기업의 이익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낙관론이 지금은 시장에서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SBC, 또 골드만삭스, 시티, 모건스탠리, 뭐 UBS 이러한 그 주요 외국계 IB들이 내년 코스피 목표 지수로 2,700에서 2,830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뭐 리서치, 증권사 리서치 센터들도 코스피 뭐 2,600부터 한 2,800선의 고점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한 2,700선 정도가 평균 값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고점이 한 2,660 정도에 형성이 됐는데 올해보다 조금 더 뭐 그 고점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그 전망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고요. 결국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근거들은 그런 거죠. 지금 이제 그 세계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로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진입 그리고 실적의 회복 그리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을 좀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제, 조금 이제, 그렇다면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라는 또 그런 또 그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보통 이제 저점으로는 한 2,300선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뭐 저점이 한 2,200선 내외에서 형성이 됐는데 사실 이제 2,300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코스피 그 10년 이동 평균선이 지금 2,300선에 있어요. 보통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10년 이동 평균선은 보통 잘 깨지지 않습니다. 이건 보통 이제 어떤 이벤트,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이제 뭐 코로나19 같은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붕괴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회복을 하는데 뭐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그 10년선이 붕괴가 되는 경우들은 뭐 이벤트 이외의 경우에서 10년선이 붕괴가 됐을 때는 바로 이것을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런 흐름이 연중에 좀 나타났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2,300선 정도가 지금 코스피 10년 이동평균선에 위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선은 어느 정도 이제 지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이 지금 좀 이제 일반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뭐 지수도 중요하지만은 그렇다면은 뭐 내년 시장에서 그렇다면 어느 쪽 업종들, 어느 쪽 종목들 이런 것들이 좋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 아무래도 그런 것에 조금 더 관심이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앞서도 이제 잠깐 지수에 대한 전망들, 뭐 각 주요 증권사라든가 IB들의 전망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올해와 그렇게 뭐 어떤 지수의 바운더리, 지수의 움직임은 크게 뭐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뭐 많은 그런 그 분석가들이나 많은 시장 전망을 보면은 아직까지 뭐 대세 상승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런 측면들이 있다. 이제 막 이익들이 회복되는 국면이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수의 반등을 이끌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대세 상승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어떤 전망들이 지금 주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수가 움직임이 올해처럼, 올해도 지수의 움직임,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2200에서 한 2600? 이 정도의 그 박스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러한 박스권에서의 어떤 종목을 잘 고르는 것, 업종을 잘 고르는 것이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중요한 어떤 그런 그 변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나 아니면 미국 증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결국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강세였어요. 그러니까 금리의 상승 국면이 마무리되면서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고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아시겠지만은 더 낮은 이자 보상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자 비용에 더 민감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러셀 2000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흐름이 그렇다면 계속되겠느냐?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익 창출력이 더 강한 어떤 대형주로의 흐름으로요, 좀 이전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되는 국면에서는 대형주가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는 이런 흐름이 형성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년 뭐 증시를 전망할 때 뭐 대부분의 그런 이제 그 자료에서 결국 유망업종으로 첫머리에 놓을 수 있는 것은 역시 반도체가 되겠죠. 뭐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업종은 3분기를 바닥으로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좀 선행되는 측면들이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 HBM이라든가 뭐 온디바이스다, 뭐 이러한 어떤 새로운 개념들, 이러한 그 새로운 개념들, 새로운 기술, 이런 부분들의 어떤 도입이라든가 적용이 업종의 주가를 움직이는 중요한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많은 종목들이 그래서 오히려 올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런 중소형주 중에서는 신고가를 형성하고 주가의 랠리를 벌였던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주가로 반영됐다는 그런 논리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은 이제 본격적인 업황의 호전과 더불어서 내년에도 시장의 중심에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많은 뭐 IB들이 삼성전자의 그 전망,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올리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이러한 어떤 지금의 시장의 분석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와 더불어서 미래기술 관련주 전반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간의 점유율 경쟁이 고조가 되면서 AI라든가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그 미래 기술에 대한 그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정책적인 그런 이제 그 뒷받침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이러한 산업에 있어서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이러한 그 미래기술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역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하나 저는 뭐 내년 뭐 시장을 볼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제 바이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최근에 이제 오랫동안 장기간 그 소외를 겪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씩 그 움직임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금리 하락에 대한 수혜, 그리고 뭐 신약 개발 사이클의 정상화, 이런 것들이 재료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이제 호재가 많다는 점에서 바이오 업종, 그러니까 주가는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과거엔 사실 바이오 업종 하면 우리가 이제 고평가의 어떤 그 대표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뭐 좀 싸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바이오 업종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배경으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올해 시장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이제 내년 시장에 대한 뭐 전망, 그리고 이제 뭐 업종이라든가 종목들까지도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사실 뭐 내년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 어떤 전반적인 시장의 환경이 향상이 되고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 속에 내년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좀 기대감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내년에도 저는 큰 틀에서는 결국 종목을 잘 고르는 이러한 어떤 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한 해도 성공하는 투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투자의 패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